예, 홍초로 증인 본인 맞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신분증 챙기시고요. 예.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증인이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분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홍철호. 예,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앉으시죠. 예,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네, 김승곤 검사입니다. 먼저 징정 성립하겠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581번, 649번 동일한 조서여서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24일 검찰 특수본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582번 또 650번 같은 조서여서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이 2025년 7월 12일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후 서명 날인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646번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2025년 8월 6일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거목록 647번 심야조사 등 요청서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이 2025년 8월 6일 특검 조사 시 작성한 심야조사 요청서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 서명하신 거 맞으시죠? 자필 예, 그렇습니다. 맞으시죠? 네. 증거목록 순번 1005번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2025년 9월 22일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명 내려는 것이 맞습니까? 네, 증거목록 순번 1343번 홍초로 휴대폰 메시지의 출력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이 2025년 9월 24일 특검에 이미 제출한 증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중 2025년 9월 29일 포렌식 결제를 통해 선별한 문자 메시지 출력물이 맞는가요?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 핸드폰에서 추출된 문자 메시지 출력물 맞으시죠? 예, 그다음에 증거목록 순번 1346번 4번 42250328 전국 참고자료 .hwp 출력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증인이 특검에 이미 제출한 증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중에 포렌식 결제를 통해 선별한 250328 전국 참고자료
.hwp 파일 출력물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증거목록 순번 1347번 5. 홍철호 휴대폰 시스템 로고 자료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인이 특검에 이미 제출한 증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중에 포렌식 절차를 통해 선별한 시스템 로그 자료 출력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증인의 휴대전화에서 그 음성 파일이 삭제된 그 내역인 거죠? 휴지통으로 이동되어 있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증거목록 순번 1351번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2025년 10월 24일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새벽 날이란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신문사항 1항부터 신문하겠습니다. 자, 증인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24년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죠. 네. 정무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의 최선임 수석 비서관이고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며 주로 여야 원내대표와 교섭하고 정치권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죠. 네. 정무수석으로서 대국회 업무는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을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거나 전달할 입장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죠. 네.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은 2023년 12월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끌 새로운 인물로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였으나 이후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하거나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되어 있던 이종섭 전 주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뭐 내용 그냥 그대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 예.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얻어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지요. 맞습니다. 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자 2024년 4월 11일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이후 2024년 6월 18일경 순직해병특검법 발의, 특별감찰관 추천, 제2부속실 즉시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여 2024년 7월 23일경 당선되었죠. 네, 하여튼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한편 피고인은 당정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대통령 윤석열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하며 2024년 5월 9일경 원내대표에 당선되었고 당선된 이후 전반적인 생각과 기조는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 대우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당정일체를 강조한 사실이 있었죠. 뭐 원론적인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후 대통령 윤석열과 당대표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 순직 해병 관련 특검법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 충돌을 빚었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결정할 것,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원내 사안이라며 대통령 윤석열의 입장을 지지 옹호한 사실이 있죠. 일일이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지금 이게 금일 진정 성립한 증거 목록 순번 1343번 기록 22,309쪽
2024년 9월 25일자 홍철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증인은 2024년 8월 22일 이도훈 홍보수석으로부터 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 사장 선임기구 관련하여 이사장은 김영만 전 서울신문 사장으로 호선되도록 여당이 추천한 김승동 이사에게 말해주도록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자 피고인이 정정하겠습니다. 증인에게 분부대로 조치했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렇게 문자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의 이러한 문자 메시지에 대해 피고인이 분부대로 조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증인의 메시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 내용은 추 대표와 저와의 그 관계에서 뭐 반은 농조로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률안 중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통해 부결시켜 법률안을 폐기하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네. 헌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제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당시 매우 중요하였죠. 어쨌든 법안과 관련해서는 의결 정족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내용 말씀하신 대로 이해합니다. 증인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되는 경우에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입장을 누구에게 연락해서 전달했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원내 상황이니까요. 원내 상황은 원내대표님하고 상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대표에게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당대표가 원내대표이셔갖고요. 13항입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 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24년 여름경부터 계속 독대 요구를 했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가 있었죠. 예. 순번 윤거목록 순번 1343번 기록 22,310쪽 이와 관련해서 증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2024년 9월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로부터 지금부터 독대 요청 자체는 한 것으로 확인해 주겠습니다. 결정된 것 없다고 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2024년 9월 24일경에는 한동훈 당대표로부터 현안들을 논의하는 현안들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받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2024년 9월 하순경부터 한동훈 당대표의 대통령과의 독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하여튼 정확지는 않지만 날짜까지는 정확지 않지만 그런 일련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14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거문록 순번 1343번 기록 22,311쪽 2024년 9월 25일자 홍철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은 2024년 9월 25일경 한동훈 당대표로부터 같은 생각이니 독대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설득해 주십시오. 제 직접 연락은 안 받으시겠다고 했으니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실 있으시죠? 예, 예.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의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무수석인 증인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할 내용들이 이렇게 한동훈 당대표가 연락한 건가요, 증인에게?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저하고 주로 대화를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15항입니다) 2024년 9월 26일경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 윤석열의 제2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회로 돌아온 일명 노란봉투법과 일명 방송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표결이 모두 부결된 사실이 있었죠. 네. 증거번호 순번 1343번, 기록 22305쪽. (2024년 9월 26일부터 27일자) 홍철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